중국에서 소림 쿵푸를 배우는 세환이와 혜란이 남매. 혜란이는 생활비를 몰래 친구에게 빌려준 오빠와 다투고 둘 사이는 냉기가 감도는데 세환이가 무리한 운동으로 알아눕자 오빠를 챙기는 혜란. 이를 계기로 둘은 서운했던 감정을 푼다.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이 오시는 날 세환이와 혜란이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다. 안 보여. 자석에 끌리듯 다가가는 남매. 반년 만의 가족 상봉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저것도 하고? 요술도 많이 하고? 응? 엄마 보고 싶었어? 많이. 많이? 아니.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인가. 걷는 내내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있다. 정주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 그래도 많이 컸네. 살이 많이 쪘더니 많이 크고. 못 본 사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나 하는 걱정에 엄마의 탐색은 끝이 없다. 손톱집같이 이게 뭐야? 아 귀찮아. 아빠 깎아준댔어 엄마.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어. 손톱을 안 깎고? 아빠 엄마의 손길에 목말랐을 아이들. 그래서 엄마는 손을 놓지 못한다. 요즘 운동하기 싫어. 너무 귀찮아. 힘들어. 어떤 것만 안 귀찮나? 뭐 아빠 일하는 건 뭐 어떤 것? 아빠 한 새벽 4시에 일어나봐. 내일부터 한번. 내일부터 한 4시에 일어나서 또 자잖아 니네. 과묵한 세환이가 갑자기 말수가 많아졌다. 마음 놓고 투정을 부려도 좋은 아빠가 오셨기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랬냐? 전부터 그랬던 건데. 엄마 아빠는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보낼 작정을 하고 왔다. 그런데 가방은 꼭 이민 온 사람들 같다. 아빠 이게 더 무겁다. 며칠 동안 네 식구의 베이스 캠프는 혜란이 방에 차리기로 했다. 하나님만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해놨네? 이 방에다 다 해? 우선? 내 방. 야. 짐을 풀자마자 혜란이는 책부터 펼쳐든다. 중국에서 보니 한글도 반갑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가방부터 펼쳐놓는 엄마 아빠.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상식량이 가방 한가득이다. 이거는 니네 못해 먹으니. 더운 곳이라 웬만한 음식은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라면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또 라면 사다 줬다고 니네 밥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귀찮을 때는. 안 돼, 이거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으라고. 맨날 먹고 싶은데. 한국 돌아서서 또 청소를 시작한 엄마. 그래? 못 심어. 엄청 빨리 크네. 아이고 2년 만에 한 20mm 컸나 봐. 발만. 다 정리하고 보니 혜란이 발에 맞는 신발은 5켤레뿐이었다. 아이들 생활에 엄마는 걱정이 많았다. 저녁에 잘 때 생각하면 그것들이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돼지우리처럼 뻔하죠 뭐 지들이. 근데 있는 것만이라도 떨어져서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특해요. 이거 올 때마다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헤쳐나가는 게 영특하고 그러고 마음 환경으로 좀 풋풋해요. 막 지들끼리 서로 막 의지해가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서로 이제 챙기는 거야. 막 서로 나쁜 짓 못하게 챙기면서 잃으면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둘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또 좋아요.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서 얘기꽃을 피우는 모녀. 혜란이는 오빠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는다. 그것도 오빠가 한국 나이로 15살인데 그게 엄마 아빠가 여기 보내줬다고 여기 돈 넣어줬다고 그렇게 막 꺼내서 쓰는 게 어딨어. 혼냈다니까. 혼냈으니까 이제 오빠한테 이제 그만 얘기해. 엄마가 오빠 혼내주고 갈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다. 오빠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놓는 혜란이가 안쓰럽고 애틋한 엄마.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느라 엄마의 얘기가 길어진다. 안 했잖아. 이게 더 가볍지. 그 시간 아빠와 세환이는 사나이들끼리의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그때 역시 내가 너무 무술 얘기다. 부러질까봐 천천히 하면 무술이 되냐, 그게 운동이 되냐? 그래도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지 칼이 부러지더라도. 귀찮아.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칼 사는 거 이런 거 그냥 사는 거 같지만 아니야. 한 30분을 걸려야 돼. 자기 손에 딱 줬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어. 편안하고 이게 딱 제법 자기한테 무인답게 칼 고르는 법을 자기 설명하는 힘을 딱 세환이 2년차 소림제자의 경험이다. 이게 이번에 또 메달이야? 1등하고 2등. 이거 상장. 상 얘기가 나오자 세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게 칼한 거고, 이게 체인한 거고. 칼 이번에 별로 안 배웠는데 나가서 한번 땄어. 다음엔 칼도 1등 하겠네. 그러겠지. 조금 해서 2등 있으면. 아들의 지난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하는 아빠.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세환이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준다. 그냥 노래노래 닦았는데 괜히 나한테 손질래고 화풀이 나한테 다 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잘 받아당겨줘. 거기서 막 같이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어리니까 어리고 엄마 아빠 일찍 떠나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네가 잘 받아줘야지. 그리고 싸우고 울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아빠 엄마는 얼마나 힘든지 알지? 진짜 막 가슴이 우기하지, 알았지? 그런데 힘들었지만 아빠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다. 아빠는 우리 혜란이를 세안한테 믿고 맡기고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랬듯이 네가 부모 역할 하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렇지만 야단칠 때 왜 너만 야단치냐 그러지. 근데 혜란이를 야단치면 어린 마음에 있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믿으니까 남자이고 또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야단을 치고 자꾸 그러는 거야.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할 같은 남자로서 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아빠. 그러면서도 어린 아들에게 벅찬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그 막 어디 다녀오면 자식들 단둘이하고 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듯이 여기서는 세환이가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세환이한테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런데 동생 어린 거 딸려 보내가지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아빠는 따뜻한 품으로 대신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부자. 아빠 품에 안겨 세환이는 오랜만에 넉넉하고 편안한 밤을 맞는다. 여름이 절정을 향해 갈수록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도 빨라지고 있다. 또 한번 문질러. 목도 닦아 좀. 내 이거 갖다 버리고 엄마 다 이거. 등교 준비를 시키는 사이 엄마 목소리가 뾰족해졌다. 혜란이가 세수하는 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야, 일로 와. 이게 뭐? 야. 너 맨날 이렇게 세수해? 그렇지. 한 번씩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왜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그동안 고양이 세수만 하면서 잘 지내온 혜란이가 오늘은 제대로 걸렸다. 알았어, 오빠. 왜 피나 봐. 아이, 지. 아하. 25분이야, 빨리 가, 빨리. 늦었다. 하지마. 네가 오빠 거짓말이지. 25분. 맞아. 그럼 빨리 하잖아. 엄마 왜 이렇게 늦었는데? 엄마 손에 머리를 맡겨놓고 투덜대는 혜란이. 모든 걸 혼자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이 생긴 딸이 엄마는 대견하면서도 서운하다. 엄마 아빠가 등굣길까지 배웅해주니 남매에게는 부러울 것 없는 아침이다. 열심히 해.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간 사이 엄마 아빠가 또 혜란이 옷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 거 입어도 되는데 안 꺼내 입는 그러니까 거야. 안에 있으니까 못 찾으니까 뭐지. 맨날 입는 것만 빨아놓은 것만 그대로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귀찮아가지고 꺼내질 않으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었는지 새 것인데도 작아진 옷이 많다. 이거 아빠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 근데 올 때 겨울에 올 때 이거 아빠가 몇 개 만들어줬거든. 근데 하나도 못 입겠네. 뭐 작아갖고. 의류 수출 일을 하는 아빠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힐 정도로 아이들에게 각별하다. 끝없이 경쟁할 아이들이 안쓰러워 남다른 길을 권한 사람도 아빠였다. 왜 그래? 아, 몰라, 배 아파.
너 뭐 먹었는데? 어제 이거 뭐?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마. 물도 끓인 거 차 먹고 막 차 같은 거. 배탈이 난 아이스크림이나 모양이다. 먹지 마. 이리 줘봐. 아빠 배 좀 문질러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해봐. 따뜻하게 문질러주면 이거 저 금방 장이 풀린다니까. 저기 풀 아빠에겐 할머니 손이 쥐교약이었나 보다. 너 모르냐 옛날에 엄마 이거 할머니랑 아빠 배 문질러지는 거? 그래. 똑같은 거 이렇게 누워봐. 엎드려봐. 들어간단 엎드려봐. 말이야. 딱 엎드려봐. 아빠가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세환이의 배를 쓸어준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는 한국인의 처방이 중국에서도 유용하다. 토할 것 같아? 아 불러. 원래 다 혜란이도 배 아프다 그러고 밤에 갑자기 그러면 그래, 이게 거기 그렇게 눌러줘. 물러주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눌러줘. 아파. 아프다는 아이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장 달려오고 싶었던 엄마 아빠다. 그래서 곁에 있는 며칠이라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설사해? 아빠의 약손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또 빨래를 시작했다. 마음은 바쁜데 수도가 속을 썩인다. 반년 만에 아이들 살림을 챙기다 보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무술 수업을 받고 있는 체육실을 찾아왔다. 엄마는 아픈 채로 수업에 들어간 세환이부터 찾는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봄이 아직도 아픈 모양이다. 아 참네. 그새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다. 혜란이의 권법 순서다. 어느 때보다 진지한 혜란이 엄마 아빠 때문이리라. 걱정만 키웠던 엄마는 혜란이가 대견하다. 시원한 물 맨날 못 먹어? 어? 우리 혜란이도 박력도 많이 있어졌네? 잘하는 게? 어? 잘하는데 이제? 응? 아 엄마 아빠가 안 봐서 맨날 혜란이가 잘할까 깨만 부리고 막 놀 줄 알았는데 아닌데 혼자 잘하네. 엄마를 안심시켜드린 것 같아 혜란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눈치다. 엄마 아빠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아픈 기색인데도 세환이가 앞으로 나선다. 선생님 앞에 서자 표정도 자세도 돌변하는 세환이 동작 하나하나에 더 힘을 기울인다. 부모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힘 넘치네. 잘했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엄마 힘이 아빠가 팍팍 맨날 느껴지네.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엄마 몰랐네? 맨날 공부하는 노는 줄 것처럼 알았어. 잘하네? 어? 맨날 노는 줄 알았어. 맨날 노는 줄 알았다고? 그 엄마 맨날 노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네 열심히. 엄마 그러니까 아주 기특해 죽겠네. 응? 세환이가 체인을 꺼내든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다. 엄마 아빠 와 있으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가 아프니까 속상한가 봐.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하는 거야 지금. 아파도 지금.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는 때라는 걸 세환이는 안다. 잘했어. 엄마 와서 긴장한 것 같은데? 너무 느려. 나가 떨어졌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다. 너무 무거워 저게. 체육실을 나온 아빠는 운동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한국과 판이한 이곳에 남매를 보낸 것은 고심 끝에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이들의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부모들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애들을 이렇게 보내서 한국 교육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미지수인 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자기네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더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근데 올 때마다 뭐 조금씩은 그런 부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대신 흔적도 희미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은 분명 모험이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세환이와 혜란이가 잘해주고 있기에 아빠의 모험은 조금씩 도전으로 바뀌고 있다. 운동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무술 수업을 받고 있다. 서너 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쳐 소림권법의 대가로 다듬어지는 아이들이다. 외국인의 5분의 1 수준인 이들의 1년 학비는 우리 돈으로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사설 무술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성공의 다른 방편이다. 아이들의 목표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 이소룡 같은 쿵푸 스타를 꿈꾸기도 한다. 그 시간 엄마는 기숙사에서 보모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세환이와 혜란이의 일상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이거 혜란이가 쓴 거? 이거는? 这是美国那个小孩写的。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나도 왠지 몰라 크히히해서 난데. 벽에 무심히 남긴 낙서조차 애틋한 엄마는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 혜란이 어때? 혜란이가 잘해요. 아침에도 잘 일찍 일어났고 잘해? 啊，好，我可以帮他。好，行，没事儿。不过他教育孩子很好，他孩子可懂事儿，不像别的老外就是一样，他们孩子可懂事儿。就买东西，我们给他们就是老师你吃不吃都很有礼貌，不像别的老外就是很凶巴巴的，他们都很好，很懂事儿。你放心，这没事儿。他如果有什么哈，他会过来找我们，没事儿，请他放心吧，没事的。 혜란이 같은 경우는 여자애니까 내가 항상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성장기가 되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걱정인 거야 막. 어? 여자애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도 이상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막 그게 항상 걱정이 되니까 부탁을 하고 싶어요. 혹시 혜란이한테 그런 현상이 오면 좀 엄마처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지금 맨 집에 성장기 올 때 좀 겁나 하잖아. 어? 그냥 그런 것 좀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오침 시간, 무술 수업에서 돌아온 세환이는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빨리 그냥 해. 그런데 혜란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조르고 있다. 뭐 말을 해 말을. 아빠 떡볶이 해줘. 근데 엄마 없을 때 배고플 때 어떻게? 그냥 빨리 해. 이리 와. 야, 그럼 갖고 와 그러면 떡볶이 장 어쨌어? 갖고 와. 갖고 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작 들어가는 혜란이. 상할까봐 인스턴트 음식만 갖고 온 엄마는 아쉬움에 떡볶이 재료를 챙겨왔다. 한국에서 애들이 혜란이가 잘 먹어갖고 뭐 다른 거는 해줄 수는 없고 이건 좀 간단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애들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그냥 그래도 엄마 그리움을 달래라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해주려고 갖고 왔어요. 아빠와 혜란이가 사이좋게 떡을 씻고 있다. 아빠랑 이렇게 나랑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꿈만 같지? 네. 오래 있으면 좋겠어? 응, 어디 있으면 좋겠어. 돈 벌어야지. 그래야 니네가 여기서 생활을 하지. 마음처럼 장단도 잘 맞는 부녀다. 굳이 마. 그러면 그러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양념이 제대로 끓었다. 오늘 떡볶이는 엄마와 혜란이의 합작품. 다 난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세환이의 잠을 깨웠나 보다. 맛있는 냄새. 국물이 너무 많아. 국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떡볶이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 익었어?
드디어 엄마표 떡볶이가 완성됐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먹어. 아침부터 세환이를 괴롭힌 배탈이 떡볶이 앞에서 어디로 달아났나 보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 식욕이 넘친다. 괜찮아? 그만요. 어때? 자고 일어나서 그만 좀. 세환이는? 그래? 네.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건 몰라도요. 엄마가 만들어놓으니까 뭐. 엄마가 해주는 거라면 뭐라도 삼킬 것 같은 아이들. 아빠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겨울에 먹는 거잖아, 떡볶이는.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있을까? 오늘 네 식구에게는 떡볶이 한 냄비가 어떤 사내지미보다 풍성한 만찬이다. 금지가 싫어. 야 그만 맞지? 싫어. 세환이 수업 안 늦었어? 늦어도 필요 없다. 매운맛의 유혹에 수업을 빼먹을까 걱정인데 자꾸 좀만 더 먹어, 조금만. 그만 먹으라고. 아니, 엄마는 한 개만. 징그러 그러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혜란이의 젓가락이 집요하다. 떡볶이의 맛을 끝까지 음미하고서야 겨우 일어나는 혜란이.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 곁에 있고 싶은 게 엄마의 심정이다. 엄마 여기서 살까 같이? 아니, 왜? 싫어. 왜?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 왜? 아빠가 다른 여자 알까봐? 응. 응.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 보다. 지혜라, 그렇게 걱정되냐, 아빠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또 뛰게 생겼다.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엄마 아빠가 있는 동안 지각 사태는 계속될 것 같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왔던 엄마 아빠가 개울가에서 땀을 식히고 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이 도시는 두 사람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주어 정겹지만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지금도 아이들을 떼어놓고 돌아설 때면 마음이 흔들리는 엄마. 내내 씩씩하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인다. 내가 자식을 얼마나 이렇게 진짜 떨어뜨려 나가고 이게 진짜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엄마는 지난 2년 동안 마음이 흔들릴까봐 꼭꼭 눌러두었던 가슴속 말을 토해놓는다. 우리가 이런 게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이 아프다고 전화 왔을 때는 진짜 둘이서 태연 아빠랑 많이 울기도 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가서 애들 어둠맞을 수도 없고 여기 있으면 병원이라도 가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네들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려니 커서. 근데 자기들이 커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원망이나 아니면 엄마 고맙다 아빠 고맙다 이 소리가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부모로서 감수를 해야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지 모른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한결같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무술 유학을 선택한 두 사람. 먼 훗날을 알 수는 없다. 지금은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맞아. 주말 오후 가족들은 학교 앞에 있는 호텔로 옮기기로 했다. 남은 며칠을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호텔에 들어서자 중국어가 제일 유창한 혜란이가 앞장을 선다. 那个证件需要登记一下，身份证或者驾照都可以。护照护照，
护照要吗？有关哪个国家的？韩国。哦，当那边是多少钱？ 460。我们不是如果从俄国来的话，不是再便宜一点吗？ 이럴 땐 남매가 보호자 같다. 这样啊。那要那边。啊，就是2张。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성적보다도 이렇게 지들이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난 진짜 중국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뿌듯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밤에 안 껐으면 좋겠어 에어컨. 방에 들어오자마자 활기를 뻗는 아이들 주말 기획에 들떠 있다. 아빠 왔을 때 막 밤에 에어컨 꺼가지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일찌감치 소림사를 찾았다. 지금은 소림권법의 본산으로 유명하지만 소림사는 원래 불교 선종의 성지로 지금도 1500년 된 고찰의 위엄을 지니고 있다. 법당 앞에 이른 아빠는 경내를 둘러보기에 앞서 부처님 앞에 향부터 올린다. 며칠 있으면 또 아이들만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빠로서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장소인 것이다. 나란히 합장하고 소원을 빌어보는 가족들. 누구에게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이 먼 곳까지 온 혜란이도 예외는 아닐 텐데. 저요? 안 가르쳐 줄래요. 왜? 가르쳐 주면은 그게 안 된대요. 난처한지 외면하는 혜란이.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나 보다. 그 간절함이 혜란이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다. 소림사의 천하절기를 지나칠 수 없다. 세환이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연마하면 몸이 제비처럼 유연하고 강철처럼 굳세진다는 동작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다. 지켜보는 세환이의 눈빛이 진지하다. 공연을 선보이는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소림 제자들. 지금은 무대로 올라와 있지만 한때 천하를 구했던 소림무예의 정수다. 세환이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된 것 같다. 아니야 선은 그냥 했어. 그럼 언제쯤 저 정도 될 것 같아? 한 2, 3년 뒤에 다시 와봐. 그럼 될 것 같아? 응. 그래, 알았어. 그 약속 꼭 지키고. 지란이는? 몰라? 뭘 어떻게 해. 아빠 엄마 금방 약속해놓고. 혜란이는 부모님이 간직할 사진의 배경으로 옛날 수도승들이 무술을 연마할 때 딛고 다녔다는 기둥을 골랐다. 언젠가는 사진 속이 아닌 현실에서 가볍게 뛰어오르는 게 남매의 꿈이다. 바람도 공기도 시원하다. 소원하던 케이블카를 탄 혜란이와 세환이. 세상이 발 아래 펼쳐졌다. 떨어져 지낸 2년 동안 이런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네 식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이 흐르라고. 밤의 광장에 난데없이 춤바람이 불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흥겨운 리듬에 몸을 실은 한켠에 엄마와 혜란이도 섞여들었다. 지나가다가 축제인 줄 알고 끼었는데 분위기를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알고 보니 여름밤에 즐기는 여가 활동이란다. 우리로 치면 동네 체조 같은 것. 하긴 춤추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 그래도 흥겨운 밤이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아빠가 혜란이의 손톱을 깎아준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혜란이는 한동안 손톱을 깎지 않았다. 손톱 너무 기르면은 운동할 때 이게 이게 항상 깨끗이 깎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아빠는 세환이의 발톱도 잘라준다. 한동안 못 볼 아이들에게 아빠의 손길을 전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보고 싶어도 참.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을 보이는 혜란이. 또 울지 마.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왜? 왜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해주지 못하고 맨날 오빠랑 싸우고. 괜찮아. 괜찮아. 니네 잘해줬어. 엄마 아빠 왔을 때. 어? 잘해줬으니까 울지 마. 네가 못해준 게 뭐 있어. 괜찮아. 어렸을 때 나 싸우고 사는 거야. 오빠하고 엄마 혜란이하고 얼마나 친하게. 차라리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면 좋으련만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어린 딸이 엄마는 더 속이 상한다. 늘 티격태격하는 세환이도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었다. 우리 애기들 잘하고 있어. 우리 혜란이 너무 듬직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 갖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아빠 엄마는. 알았지? 어?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혜란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직 어려. 아유 너 해준 게 없어. 엄마 아빠 오면 다 통역해주지. 음식 시켜주지. 아 재란 괜찮아. 원래 다른 애들도 다 싸우면서 이렇게 큰 거니까. 아직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딸. 떼어놓고 돌아설 생각을 하니 아빠는 혜란이를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올 때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선이 되게 피해자죠 요즘에. 요즘 시대가 그렇고 교육체계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이 먹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리고 또 여자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긴 힘들어요. 올 적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가기 전날 항상 이러다 보니까 가는 날이 두렵고 가서도 그렇고. 중국행을 결정할 때 각오한 일이었지만 이별만은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부모님이 떠나는 날 엄마가 마지막 당부를 한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첫째가 건강이니까 건강만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고 그래. 그냥 너무 부담 가지고 꼭 1등 해야 되겠다는 막 이런 마음은 그냥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안 아픈 게 최고. 엄마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니까 아프지만 말고. 소환이가 또 엄마 아빠 올 때까지는 혜란이 부모 노릇해줘야 돼. 잘하기. 조금이라도 더 아빠의 체온을 느끼게 하려고 떠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보듬는 아빠. 구경 갔을 때 전화 때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도 엄마 아빠의 신경은 온통 아이들에게 쏠려 있다. 담담하게 배웅하는 혜란이와 세환이. 잘 우는 혜란이도 오늘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올까봐. 엄마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돌아서는 남매.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며칠 동안 아들의 역할만으로 홀가분했던 세환이는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내내 세환이와 혜란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엄마 아빠와 보낸 시간이 즐거웠던 만큼 허전함도 큰 것이리라. 그날 오후 공항에서 돌아온 혜란이가 빈 벽을 사진으로 채우고 있다. 젊었을 적 엄마 아빠의 사진이다. 사진으로라도 허전함을 달래보려는 혜란이. 그런데 어떻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솟구친다.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혜란이. 엄마 아빠를 떠나보낸 서러움이 오래도록 혜란이를 붙들고 있다. 밖에서 눈치만 보던 세환이가 들어온다. 열어. 열어. 울지 마. 세란, 울지 마. 달랜다는 게 역효과만 났다. 울지 마. 엄마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울지 않겠다고. 응? 아무래도 말로는 안 될 것 같다. 약속했잖아, 엄마 아빠랑. 아껴둔 카드를 꺼내는 세환이. 어? 라면 끓여줄게, 오빠가. 어? 짜파게티 끓여줄게. 진짜? 어. 울지 마. 아빠가 설거지 씻을 거야? 어. 해줘. 어? 자장라면이라는 말에 금방 넘어오는 혜란이. 알았어. 비장의 카드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빨리 같다. 어떻게 끓여, 일단 그래도 사나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물이 끓여야지, 끓여. 해보 말고 조금. 곱빼기로 주문하는 혜란이 울고 나니 식욕도 솟구치는 모양이다. 한 여기 한 2년 올해 2년 있어서 엄마 아빠 가져도 아무 잘 안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때마다 라면으로 혜란이를 달랜 세환이다. 자장라면 곱빼기에 김치까지 세환이와 혜란이에게는 최고의 만찬이다. 야 재란. 응? 나 한국 가고 싶어? 조금. 오빠 네 없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오빠가 해결해야지 그 문제는. 울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여기. 언제 울었느냐는 듯 먹는데 열중하는 혜란이. 음식이 때로는 마음의 허기까지도 달래준다. 며칠 후 학원 창립자가 외국인 반을 방문했다. 这个南方想断手，他用的是这个断的过来，同学队长。北方呢想长手，少林呢就是采取了众家之长。我这个手啊不长又不短啊，不长样，它出手。 소림 무술에 정통한 량익환 선생님은 직접 소림사에서 수련한 중국 무술의 10대 명인. 啊，手法的注意。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그가 세환인의 체육실을 찾아온 것이다. 올해 70에 접어든 노인인데도 오랜 수련으로 몸놀림은 젊은이보다 가볍다. 还有个浑厚劲儿，没脚法上呢，发这个声，发声如嘶吼，好像是这个狮子的吼声，这个声音。 직접 시범을 보이는 량익환 선생님. 무술의 달인다운 위엄과 절도에 다들 숨을 죽인다. 是不是？喂，妹妹，快点了啊！ 량익환 선생님이 한 사람씩 봐주기로 했다. 제일 먼저 혜란이가 호명받았다. 연습 중인 체인을 들고 나오는 혜란이.
명인 앞이라 긴장한 혜란이 절도 있는 동작은 세환이가 보기에도 많이 늘었다. 평소 잘 안 되던 동작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哎，对，往看，哎，人动起来，再精神正位。 혜란이가 지적받은 대로 다시 해보는데 手松散一点，手是拉开，拉开，哎对，拉开，松散一点，对，放松的，好，啊，把切掉。 선생님은 몇 가지 조언을 더했다. 힘은 있는데 힘을 좀만 더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개를 얼굴이 그렇게 환한 것 같지가 않다고. 세환이에게도 기회가 왔다. 정주 무술대회에 출전할 세환이는 칼 실력을 평가받고 싶었나 보다. 혜란이도 궁금한 대목이다. 무슨 말이 나올지 귀를 세우는 혜란이. 单刀啊，看手，这个手的处理，这个手的处理，只要单刀看这个手的，拿刀的手好处理，对，这样手看刀，哎，对，眼随手转，哎，对，哎，对。 칼은 완벽하다고 자부했는데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한 일주일만 가르치면 실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금방. 짧은 시간에도 각자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준 량익환 선생님. 그의 모습에서 무술의 명인다운 무게가 느껴진다. 량익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그날 이후 세환이는 훈련에 더욱 몰입하고 있다. 정주 무술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까닭이다. 막연히 입상하고 싶다는 기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었으니 연습할 일만 남은 것이다. 혜란이는 혜란이대로 체인 종목에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수업 준비를 하는 자추한 선생님. 매트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가르칠 모양이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동작. 위험하기도 해서 보조교사 대신 자추한 선생님이 직접 나섰다. 세환이 차례다. 외국인 반의 실력자답게 세환이는 혼자 거뜬히 해냈다.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치는 혜란이 몇 번째 실패하는 멀튼을 응원하는 것인데 그 보람도 없이 또 나가 떨어지는 멀튼. 혜란이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번번이 착지에 실패다. 别上步，上步不好步，知道吧？有起步，这垫步不快，垫步，然后再翻，啊。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돌진하는 혜란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무술이다. 연습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동생의 지치지 않는 도전에 세환이도 응원을 보낸다. 마침내 혜란이가 성공했다. 네. 아주 좋아요. 아빠가 말하는 거는 낚시를 통해서 배우면 기다림에 대해서 낚시는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던져놓고 기다리고 고기가 물 때까지. 낚시는 그러니까 인생이랑 비슷한 거죠. 네, 저희가 사는 것도 천천히 있다가 뭐 어떤 게 뭐가 있으면 딱 그 대회 나가서 1등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운동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소림무술의 전부를 걸고 중국 대륙을 밟은 세환이와 혜란이. 그들의 수행기는 더움도 애누리도 없이 오직 땀으로만 쓰여지고 있다. 그 수행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누이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아 기다려라. 지신의 남매가 나가신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 3개월. 하지만 괜찮다. 낙지 들어갑니다. 항상 친구가 돼줘서 아주 고마워요.